이런 의무가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해오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좀 나이 든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이게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장수에도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개나 주인이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근데 동물보호법 처음에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저 알 것 같은데. 히틀러. 예, 맞아요. 독일이 그 선진국이잖아. 유태인은 죽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개는 죽이면 안 된다며.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하여튼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동물보호법이 독일이 그렇죠. 앞서갔고 우리도 이제 뒤따라가서 아마 재작년인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강화됐어요. 네.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게 그 에바 브라운이라고 히틀러의 애인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개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맞아요. 에바 브라운이 그걸 질투해가지고 그 탁자 밑에 개가 앉아있으면 힐로다가 퍽퍽 차고 그랬대. 미워가지고. 그거는 모르는데 에바 브라운이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너무 히틀러가 좋아하니까 질투하고. 맞아요. 근데 히틀러가 그 동물보호법 얘기가 왜 사람들한테 회자가 잘 안 됐나 하면은 유태인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동물은 생체 그것 때문에 실험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동물 구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겠죠. 동물 보험도 나오고 있고 지금 법령도 개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의 기본 골자는 뭐냐면 동물에도 권리가 있으니 그렇죠. 걔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 보장도 그렇죠.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공존해야 된다. 공존해야 되고 견생도 매우 중요하고 그 동물들의 행복 해야 될 권리도 매우 중요하고. 옛날에는 그저 개 보면 된장 그냥 발라버릴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된장을요? 먹을 때 된장 발라서 먹더라고.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보신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과거에 그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차라리 정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정말 고통 없이나 죽였다면 그래도 그 옛날은 뭘 모르겠구나 했는데 이거는 막 그냥 때려서 막 죽이고 그랬다 하니까 막 불에 그냥 넣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여러분 반려견을 입양하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입양은. 그렇죠. 가서 절차만 잘 몇 가지 서명만 하면 그냥 입양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것이죠. 저 때는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걸 넘어서 사육하는 그 과정에 이제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는 문제까지를 포괄해야만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이 물론 너무나도 말 잘 듣고 이런 동물도 있지만 자식도 그렇듯이 동물도 사실 주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얘네들이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돌출 행동할 수도 있고 정말 주인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좀 개선을 할 생각을 하고 도움도 받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학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강아지를 구조를 하려고 해도 이 소유권이 동물이 아직까지는 사람한테 약간 물건처럼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학대를 받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너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학대받는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어쩌다가 뉴스에 보면 정말 저는 보고 싶지가 않아서 막 다른 데 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이제 그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입원을 해서 도저히 개를 돌볼 여력이 없다. 그러면 사육 포기를 시키고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강제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장기 입원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학대하시는 분들이 사육 그건 안 포기를 돼. 안 해요. 그건 그게 안 돼. 문제예요. 자기 스트레스 해소 같이 막 화나는 거를 다 이 강아지한테 화풀이하고 이런 경우엔
정말 그런 강아지들은 다시 이렇게 구조해서 데려와도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친해지기. 그리고 무슨 그 유튜브 영상에 네. 이제 보면은 차량으로 데리고 와서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 있잖아. 유기하는 거. 근데 얘가 엊그제 나오대? 얘가 누군가를 버렸는데 계속 차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똑같은 차만 보면 얘네가 정신이 없고 어떤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고 이게 너무 말도 못해요. 동물들의 그 충성심은 자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죠. 고민하는데 여건이 안 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뭐 애정이 식은 거를 떠나서 하여튼 무슨 뭐 경제적 여건이든지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다 이게 안 되니까 어디다 이제 유기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덜커덕 하고서 쉽게 입양을 했을 때 얼마나 문제냐고요. 그 동물이 받는 그 상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입양할 때 많은 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정말 혼자 사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매우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워낙 장수하시니까. 그럴 때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동물을 입양하는 거는 그건 정말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니어 여러분 그 동물과 교제하고 컴패니언십을 즐기기 위해서 그 안정감을 잊기 위해서 입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런 의무가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이걸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입양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법적인 절차보다도 심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입양을 하셔야 돼요. 반려견은 사고팔고 하나요? 아직도 사고팔고 하죠. 당연히. 사고팔고 그거 뭐 심지어는 이전에 막 문제가 됐던 게 뭐 당근 그런 데서도 강아지를 판다고 내놔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거래도 하죠. 근데 요즘엔 그 집안에서 왜 강아지가 이렇게 분만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새끼를 낳았을 때 다 키우지 못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그 접종과 그런 이력이 확실히 된 강아지만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예전처럼 무조건 그 강아지 이렇게 철창 같은 데서 키우는 데 가보면 무조건 새끼만 낳다가 늙은 그 나이 많은 암컷 강아지들이 버려진 경우 너무 안쓰럽게 그냥 다 파열되고 이러고선 버려진 경우 그렇게 많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문화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유기견 입양하는 문화도 생기고 만약에 입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인 집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분만을 한 강아지들이 입양이 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인한테 그렇게 이제 집에서 낳은 새끼들 있으면 이제 분양받아서 입양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시내에 펫샵에 가서 이제 있는 그 중에서 예쁜 놈 하나 골라서 입양할 수 있고 되게 이제 이런 절차로 하겠죠. 그러면 무슨 뭐 각선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비교적 간단하게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데 저는 펫샵들도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펫샵들에서 생각해보세요. 쬐끄맣고 예쁜 강아지들은 확실히 잘 팔리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서 안 팔리는 강아지들 분명히 있잖아요. 걔네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런 강아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걔네가 안 팔려지고 계속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면 걔네들은 또 얼마까지 안 팔리면 안락사돼요. 그러니까 예쁜 펫샵이 예쁜 게 아니네요. 저도 구경하면 막 정신없이 예뻐서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펫샵은 조금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일반적인 데서 절차 밟고서는 입양할 수 있게끔 유기견들도 지금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번 본 TV 프로그램에서 뭐 연예인이 강아지를 보내고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안 키우다가 입양을 하려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가가지고 그것도 나이 많은 강아지를 입양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입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강아지를 정말 자기가 한번 보내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얘가 더 나이 들어서 아파서 갈 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병이 들어도 연예인이 나와서 그 엄마랑 같이 가서 입양을 해오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나중에 나이들 좀 들어서 좀 시간 여유가 있어지면 좀 나이 든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펫샵들이 그 어리고 이제 난 지 한 달 되고 뭐 사실 이럴 때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강아지들이 나와서 팔리기 위해서 요만한 케이지에서 있는 거 보면 막 이쁘긴 하지만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할 때 네. 지나가다 충동 구매해가지고 집에 그렇죠. 물건 하나 들고 들어가듯이 맞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족이 한 명 네, 넣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아주 오랫동안 합의를 해서 예. 이게 도출이 됐을 때 입양하는 것이지. 그럼요. 아이 하나 입양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지나가다가 아유 예쁜데 하고서 그 자리에서 데리고 들어가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하고 예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강아지가 갈등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요. 싶습니다. 꼭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더더욱이 배우자하고는 잘해야 돼요. 그럼요. 강아지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강아지 때문에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한쪽이 반대할 경우는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강아지 키울 때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좀 짖거나 소위 말하는 굉장히 지나치게 활발해서 꺼리는 강아지들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에서는 조금 그거는 삼가하셔야 돼요. 키우는 거. 자기 그러니까 집안에 견종을 네, 선택할 네, 때도 선택해야 돼요. 자기 주거 환경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저희 남편이 고양이를 한 번도 안 키워봤던 사람이라 예쁘긴 한데 고양이 알러지만 강아지는 없는데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양이 키우고 나서 막 너무 눈물 콧물 달리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정말 울면서 저희 그 후배한테 보내서 걔는 그래도 후배 어머니가 그 가지고 계신 그 이천의 농장에서 출산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남편이랑 남편의 알러지성 체질을 고려해서 강아지를 데려온 게 푸들이에요. 푸들은 털이 뿌리가 꼬불꼬불해서 털이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우리 남편이 더 예뻐했어요. 그때는. 알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견종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집안 환경에 맞게.